안녕하세요. 속초문화재단의 속초문화예술TV 담당자 차수정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속초문화예술TV에서는 전태규 작가님의 17번째 개인전인 동해 북부선의 흔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공연과 또 대면 전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비대면 접근을 저희가 꾀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은 사진전 전시 콘텐츠를 촬영해요.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전태규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태규 작가님께서는 속초의 인물과 자연 또 도시 전천사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록해오신 기록사진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셨고요. 또 현재도 평생 살아오고 계시는 속초를 기록하고 계시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작가님께 본인 소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1954년에 여기서 멀지 않는 대포에서 태어나서 멀리 가보던 적도 없이 이곳에서 쭉 자라서 속초에 관한 그 애정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2년도에 처음 사진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그 기록사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쭉 해왔는데요. 속초로 기반으로 한 기록사진을 제가 좀 해보자는 생각 때문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속초의 기억의 편이라는 책부터 해서 3권을 출간했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전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해볼 건데요. 동해 북부선의 흔적은 강원문화재단의 2021 전문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여러분 동해 북부선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동해 북부선은 함경남도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산을 잇는 철도를 말합니다. 전태규 작가님께서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이 동해 북부선의 흔적을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해 오셨는데요. 그 추적의 현장을 오늘 이 사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태규 작가님의 동해 북부선의 흔적 사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해 북부선은 원래 해방 전에 함경남도 온산의 안변부터 그 부산까지 다니는 길을 동해 북부선이라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 중에 그 폭격을 맞으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흔적만 남아 있어서 그 흔적 따라서 그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던 작업입니다. 처음에 봤던 그 동해 북부선의 양양의 그 교각 흔적이 그리고 거기에 써져 있는 글들이 미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처음에 목모르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기록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면서 꾸준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진전을 봤을 때 당시의 옛 사진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아서 전시하신 것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 촬영한 곳을 다시 찾아가서 현재 카메라 셔터를 다시 누르실 때의 마음가짐은 또 어떠셨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셔터를 누르셨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사진은 공시적이기보다는 통시적인 관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관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래서 보통 그 기록사진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의 흔적을 알면서 현재를 알게 되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사진은 그 현재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좋은 얘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것을 그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의 근간이 속초입니다. 내가 사는 속초도 잘 모르고 잘 기록을 못하면서 어디 가서 찍는다는 것이 좀 과도하게 생각이 돼서 속초를 중심으로 나부터라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나를 시작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좀 기대해보자 이런 뜻에서 속초를 주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래 가면서 점점 더 속초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현재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 가치관이 점점 두터워진 거죠. 첫 번째로는 속초에 있느냐 또는 속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이 사회적 풍경을 찍는 사람은 구도보다는 구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쓰다 버린 뭐 재터리가 있느냐,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걸 뺄 거냐. 저 사진에도 보듯이 총탄 자국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것을 좀 중요시하게 하는 그 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구성을 중요시하는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전시한 사진의 카메라는 하셀브레드라고 하는 중형 카메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mm 니콘 카메라를 쓰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상 깊은 사진 중에 하나가 지금 뒤쪽에서 보이듯이 내 꿈꿔라는 간판이 돋보이는 사진인데요. 저는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의 현재 모습도 같이 전시를 하셔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자주 다니는 길목이더라고요. 근데 그 길목에 바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노반의 흔적이 있었던 동해 북부선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알게 되어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다니거나 이러면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개념이 정립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동해북부선의 노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은 국도로 편입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논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초시 이 청학동 같이 시내 중심가로 변한 것이 있습니다. 철도 부지의 노반의 결과물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 달라졌어요. 제 작품에서 보이는 청탄의 흔적은 그 고성 쪽에 그 북천 쪽에서 찍은 건데요. 그냥 지나가서는 보이지 않고요. 뚝 밑에 내려가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실향민이시고 이런 연고로 해서 그런 거를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고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것이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내 마음에 그게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나라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돼서 남의 일 같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흔적이 보이면 계속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미래를 얘기할 때는 충분히 거쳐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카메라를 처음 사서 처음 찍은 사진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카메라 기종은 하셀브레드라고 하는 66 프레임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이 논과 교각과 여기에 써져 있는 글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미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양양 남대천인데 남대천은 여기 보이는 현재 보이는 뚝 넘어가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이건 70년대에 시작되었던 그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그 구호를 적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철로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교각을 지나갈 때는, 원래 철로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부라든가 또는 불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리 가다가 기차를 만나게 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대피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82년도의 작품인데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88년도의 사진을 보면 이 피난하는 의자 같이 생긴 이것이 녹슬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세멘트가 주는 이렇게 거칠거칠한 풍경,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미학적으로 보였고요. 또 여기에서 재미있게 하는 것이 가까이 가서 보진 않았지만 남자찬에서 많이 나는 은어를 구워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양양 지역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것은 속초 지역입니다. 여기는 속초의 소야볼에 있었던 그 철쭉길이 허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야볼에 있었던 그 구조물들을 지금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철거 중인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것이 여기가 지금 난감 하우스토리가 있는 주공 아파트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공법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는 철근이 쓰여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과 모래만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위치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이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요 조그맣게 보이는 요 건물이 한전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위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경계 지역의 흔적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송지호 철새가 많이 온다는 송지호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닷가로 흘러가는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해안 철조망이 보이고 이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이 제 눈에 지나가는 길에 눈에 들어와서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포탄에 의해서 남아진 자국들인데요. 이것이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좀 보기가 애처로운 생각 들고 해서 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탄 자국이고. 다음은 이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청학동이라고 불렀던 데인데요. 지금은 번영로라고 해서 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철길이 있는 옆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속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동해북부선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노선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은 마을 안길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임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게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이 생모리츠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좀 이해가 되기 쉽게 하시려면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작품의 10년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좀 전에 사진에서 보았던 내 꿈꿔의 위치는 이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번영로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여기에 언덕이 나오면 언덕에서 넘어가시면 종합버스 정류소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포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뒷골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2016년도에 찍은 작품인데요. 이게 도루묵을 이렇게 초마 밑에다 걸어놓고 있는 장면이 정겨웠습니다. 이 사진을 정확히 보시려면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겁니다. 저것은 2016년도에 촬영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2021년에 촬영이 된 겁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시다가 왼쪽으로 가시면 대포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포 교회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연진에 있는 터널입니다. 옛날에는 이 터널을 통해서 기차가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갔을 때는 이것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뒤에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이 철근이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지금 산세도 여기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일부 주택지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또 택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속초에서 양양으로 가는 양양 초입에 있는 청공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공장, 석재 공장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꺼멓게 나온 그 소나무 이것이 이 콜의 연수원이 자리 잡은 데입니다. 그 뒤에가 정암리가 되겠고요. 이쪽은 뒤편에서 찍은 것인데 이때 당시에 여기는 강연기업소라고 하는 곳에서 벽돌을 찍어서 만들 때였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가 쉬워지려면 제가 디스플레이 구성상 옆에다 두지 못했는데 저쪽의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콜의 연수원이 되겠는데요. 아까 그 찍었던 그 위치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속초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쌍천인데요. 쌍천에서 찍은 위치는 강연 쪽에서 시내를 보고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낸 임시도로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의 10년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외용치에 서 있는 롯데호텔이 보이고요. 또 라마다 대포에 서 있는 라마다 호텔이 보이고 마레몬트 급여호텔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등대도 보이고요. 이게 10년 후에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에 있는 북천에 위치한 교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6.25 한국전쟁 때 이것이 포탄에 의해서 그 교각이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그 오랜 세월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이랬습니다. 이 사진을 보려면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이 북천에 있었던 교각을 그대로 일부라도 살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교각이 떨어져 난 이 부분을 그대로 두었고요. 또 위에다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으로 동해북부선을 촬영한 것을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이 작품들은 제가 공적인 것을 생각해서 속초문화재단에서
보관을 할 수 있고 또 원한다고 하면 재단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해 북부선 사진전을 보셨는데요. 그 작가님의 사진 철학과 가치관이 4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이 속초를 기록해 왔는지 이 사진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 사진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동해북부선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진을 처음 한 거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풍경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거라든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때 아마 지금처럼 정보가 있다든지 배울 때가 있다든지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쉽고, 앞으로도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더 배워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그럼 지금까지 속초문화예술TV에서 담은 동해 북부선 사진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